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4년 차가 된 직장인이고요. 저는 여기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을 하기까지 다양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캐나다에서 서버로 일하면 실제로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일한 곳은요,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 아세요? 거기 근처에 있는 Japanese barbecue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파트타임 서버로 꽉 채워서 2년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다운타운 한복판이기도 하고 관광지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팀의 연령대나 국적이 정말 다양했고 기본적으로 구글 리뷰도 좋고 항상 좀 많이 바빴던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식 야끼니쿠 집이긴 했지만 캐네디언 서버도 좀 많았었고요. 직원들 전부 영어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모두가 영어로만 소통을 하게 되는 로컬 잡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레스토랑마다 팁 구조나 뭐 이런 스케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일한 곳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주 단위로 매니저에게 제출을 해서 받는 형식이었고요. 저는 보통 주 25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팁 구조는 레스토랑마다 정말 다른데 제가 일했던 곳은 서버랑 주방이랑 6대 4로 나눴어요. 그리고 모든 테이블에서 나온 팁들을 합쳐서 서버들끼리 다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특히 로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맡은 테이블에서 나온 팁을 본인이 다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손님들을 받느냐에 따라서 팁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서버들끼리 그냥 다 합쳐서 나누는 게 제일 공평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한 곳은 글로벌 체인 레스토랑이어서 팁 분배 시스템도 꽤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레벨 1, 2, 3으로 나눠서 이 레벨에 따라 팁 분배율도 달라졌어요. 3년 일한 서버랑 뭐 시작한 지 3개월 된 서버랑 사실 팁을 똑같이 나누는 게 조금 불공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 숙련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일단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서버들은 시급보다는 팁이 메인 수입이에요. 제가 일한 곳은 체크로 팁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팁을 싹 다 모아놨었거든요. 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제가 일했던 것 기준으로 5시간 시프트를 하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팁 100불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5시간 일하고 한 200불에서 250불, 많으면은 300불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달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25시간 정도 일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수입은 팁과 시급 다 합쳐서 2,500불에서 3,000불 정도였어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일하는 서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제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유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친구 3명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어떤 질문 했는지 리스트를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일단은 친구 1, 이 답변을 해준 바에 따르면 이자카야였고요. 위치는 토론토 타운 지역이었습니다. 노스욕 핀치 이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주당 근무 시간은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일을 했고요. 팁은 시간당 평균 10불에서 15불. 팁을 나누는 거는 서버랑 주방 7대 3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개인적으로 팁을 따로 주신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팁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팁. 팀팁이라는 거는 이제 제 레스토랑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 모아서 나누는 뿜빠이 하는 형식. 그 다음에 개인 팁은 따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영어 사용 빈도는 손님 응대할 때만 영어를 썼고 동료들끼리는 한국어, 일본인 동료와는 아주 간단한 영어만 썼다고 합니다. 친구 2번은요. 레스토랑은 스카버러에 있는 캐주얼 레스토랑. 제가 알기로는 한국식 치킨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당 근무 시간은 평균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팁 수입은 쉬프트당 70에서 80불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팀팁이었고 뭐 추가로 손님이 개인적으로 팁을 주면 각자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뭐 머신에서 팁을 선택을 해가지고 주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18%를 팁을 줬다. 근데 이 서버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얘한테 한 20불 정도 그냥 다이렉트로 주고 싶어. 그러는 경우에 이거를 리포트를 해야 하게끔 시키는 매니저들이 있고 레스토랑에 팁 주고 이건 너한테 준 거니까 너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하는 매니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매니저 바이 매니저긴 한데 친구 2가 일한 레스토랑은
그냥 각자 가져가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영어 사용 빈도는 손님도 동료도 대부분 영어로 소통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친구 3으로 넘어가서 친구는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멘집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일본식 라멘집. 그 다음에 주당 근무 시간은 25시간 정도, 저랑 비슷하게 일했네요. 팁은 시간당 약 10불 정도. 또 여기도 팀팁 기반이고요. 이곳은 서버와 주방이 5대5로 팁을 나눴네요. 여기는 다른 곳들보다 주방이 좀 훨씬 많이 가져가는 구조네요. 영어 사용 빈도는 영어는 보통 정도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팁 구조도 레스토랑마다 정말 다르고 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동네에서 일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가게인지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서버 일을 구하는 팁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팁을 많이 주는 레스토랑을 찾고 싶다면 로컬 레스토랑이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여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팁 문화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이미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5%, 18% 주기 때문에 팁을 조금 더 후하게 주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단가가 높은지. 퍼센트로 팁을 받는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팁도 사실 높아지는 거죠. 객단가가 높은 게 제일 장땡이고, 네 번째는 술을 파는 곳인지. 뭐 객단가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 이야기긴 한데 술 비싸잖아요. 여기는 주류를 파는 업종이다 그러면은 훨씬 팁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수준을 중요시한 곳인지. 이것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간단히 밥만 먹고 나오는 캐주얼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조금 팬시한 레스토랑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랑 의사소통하고 센스 있게 뭐 스몰톡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스토랑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닝 익스피리언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들은 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커스터머 서비스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한 만큼 더 팁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고려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한 레스토랑도 되게 그런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막 우리 한국에서도 아웃백 가면은 서버분들이 오셔가지고 눈 이렇게 눈높이 맞춘다고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주문 받으시잖아요. 그런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아 왜 이렇게까지 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서비스적인 만족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팁이 조금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서버 일은 단순히 주문 받고 음식을 나르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손님들과 잘 소통하느냐 그게 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바쁜 그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꽤 팁에 직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테이블, 단체 손님들 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단가 높은 레스토랑에서 일할 기회도 꽤 많아지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의 맛과 상관없이 서비스가 너무 좋았다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팁을 꽤 많이 주는 손님들도 계세요. 지금부터 영어가 부족하다고 못할 거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와서 다양한 레스토랑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해보시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익히고 실제로 시작해보면 정말 금방 늘어요. 어차피 쓰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버 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바이.